그러니까 한 지점에서, 모든 지점에서 어떻게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게 되는 이런 곡선은 하나를 그려놓고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한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large f를 미분했을 때 small fx가 된다면 그걸 우리가 기호로 앞으로는 인테그랄 fx dx는 large fx 플러스 c라고 쓰도록 약속을 하자. 그러면서 여기 있는 얘는 이 small fx의 원시함수 혹은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원시함수들 모임 혹은 부정적분들 다 모아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small fx를 적분한 것에 대한 모든 부정적분들의 모임은 large fx 플러스 c꼴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보고자 하냐면 부정적분이라는 걸 정의 내렸으니까 이 부정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미분에서와 마찬가지로 cfx를 앞에서 미분하게 되면 상수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f를 미분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cfx를 적분하게 되면 그러면 c는 나가고 fx만 적분해서 c를 곱해주는 꼴과 똑같다. 적분상수와 혼동되니까 k라고 표현합시다. 자, 두 번째 경우에 합을 한 다음에 합을 먼저 하고 적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적분 먼저 한 다음에 합을 할 것이냐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죠. 마이너스의 경우도 똑같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두 개의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large fx라는 것을 large fx를 small fx의 원시함수라 합시다. 원시함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까지 하기 위해서 gx라는 것은 어떤 small gx에 대한 원시함수라 합시다. 이렇게 표현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 여기에 주어져 있는 k large fx라는 걸 한번 미분해 봤어요. 그러면 미분의 성질에 의해서 상수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얘를 이렇게 미분한 꼴이 되죠. 그러면 이것이 원시함수였다는 말의 뜻은 얘를 미분한 게 small f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k small fx가 되겠죠. 그러면 뭔가를 미분했을 때 얘가 된다 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인테그랄 k fx라는 거를 적분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상수가 있어야 되지만 k large fx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얘는 large f라는 것은 다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인테그랄 small fx의 dx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처럼 어떻게 이 전체가 뭐가 되고 large f고 이게 large g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먼저 large f하고 large g를 한번 미분해 볼까요? 두 개를 더한 것을 한번 미분을 해보자. 그럼 미분의 성질은 각각의 함수를 미분한 것의 합과 똑같다 했었고 얘는 small fx라고 얘기했고 얘는 small gx라고 얘기했죠. 이 말의 뜻은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테그랄 fx 플러스 gx 이것에 대한 적분의 경우는 뭐가 나오느냐면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얘가 나오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또 뭐가 되냐면 small fx를 적분한 꼴이고 얘는 small gx를 적분한 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얘를 우리가 앞에서 미분해서 한 거와 똑같이 합에 대한 적분을 하는 것과 적분을 한 다음에 합을 하는 것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적분은 상수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다. 두 번째, 합이나 차는 먼저 적분을 한 다음에 합차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는 얘는 도함 이름을 붙이는 거고 거꾸로 이것에 대한 large f라는 것의 입장에서는 small f의 원시함수 그리고 small f는 large f의 도함수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성질은 미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수는 내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적분과 합차에 대한 순서를 바꾸어 줄 수 있다. 라는 이러한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얘기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적분의 공식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적분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경우에 제일 쉬운 거 xn승에 대한 적분을 한번 해볼까요? xn승에 대한 적분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첫 번째 경우에 기억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특별히 거꾸로 뭔가를 미분했을 때 x의 n승이 나와야 되니까 미분했을 때 x의 n승꼴이 되는 경우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할게요.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이라는 거를 만약에 미분하게 되면 뭐 더하기 c가 있으면 더 좋겠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 그러면 얘가 떨어진다고 했었죠. 간단하게 x의 n승의 미분이 nx의 n-1승이었었으니까 얘가 떨어지게 되면 상수회가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 빠지니까 x의 n승이 되고 상수는 사라지니까 x의 n승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었냐면요. 여러분들이 ln x라는 걸 미분하게 되면 그러면 이 값이 얼마였냐면 x분의 1이었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더하기 c를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요.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로 나눕시다. 인테그랄에 얼마? 요거를 적분하게 되면 x의 n승의 dx라는 걸 적분하게 되면 누가 나오는 거냐면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 플러스 c가 나온다. 그런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 뭔가 여기에서 지금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요거니까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만 제외하고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특별히 x분의 1의 dx가 되겠죠. 그래서 x분의 1을 적분하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ln의 x절대값 플러스 c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공식이 바로 누가 되냐면 바로 이 값이 됩니다. x의 n승을 적분했을 때는 특별히 n이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하나만큼 더한 다음에 분모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승은 하나만큼 올라가고 이거랑 완전히 반대 상황이죠. 얘가 떨어지고 개수가 곱하기가 되고 하나만큼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원래대로 복원을 해야 되니까 하나만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떨구는데 역수로 떨궈야 되겠죠. 여기서는 바로 떨어지지만 여기서는 역수로, 그렇죠? 차수를 하나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만큼 그러니까 올려준 것에 역수를 개수로서 곱해주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x의 5승의 dx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죠? 먼저 하나만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해주고 플러스 c라 했죠. 그러니까 6분의 1에 x의 6승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인테그랄 x분의 1의 dx는 아까 뭐라 했었냐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ln x 플러스 c라고 표현이 된다 했었죠.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연습을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두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거가 있었냐면 삼각함수에 대한 것이 있었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sin x를 미분하면 무엇이 됐더라? 여러분들이 6개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sin x에 대한 미분, cosine x에 대한 미분, 탄젠트 x에 대한 미분, 그 다음에는 secant x에 대한 미분, 코시컨트 x에 대한 미분, 코탄젠트 x에 대한 미분 이렇게 6가지가 있었죠. 그럼 사인을 미분한 공식이 뭐였었냐면 코사인 x,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였던가요?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 시컨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시컨트 x 코탄젠트 x. 그 다음에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라고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 상황을 갖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봅시다. 자, 인테그랄 뭐를? 코사인 x를 적분하면 뭐가 나온대요? 사인 x 플러스 c가 나온대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인테그랄 사인 x를 적분하면 뭐가 나온대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 요 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 게 인테그랄 시컨트 제곱 x를 적분하면 얼마? 탄젠트 x 플러스 c가 나온다. 또 이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 건 인테그랄 시컨트 x 탄젠트 x를 적분하게 되면 시컨트 x 플러스 c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미분하게 되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면 얘가 되는 게 인테그랄 시컨트 x 코탄젠트 x를 적분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코시컨트 x 플러스 c가 나온다. 동일하게 마이너스를 곱해서 미분하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 게 인테그랄 코시컨트 제곱 x를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x 플러스 c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테그랄 이제 6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6개가 나오겠죠. 자, 인테그랄 사인 x를 적분하게 되면 무엇을 미분해서 사인이 나오느냐? 미분해서 사인이 나오게 되는 함수는 마이너스 코사인 x였다는 얘기죠. 그쵸? 마이너스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코사인 x를 적분한다는 말의 뜻은 누구를 미분했을 때 코사인이 나오느냐? 미분했을 때 코사인이 나오게 하는 그 함수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테그랄에 무엇을 미분하게 되면,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 x의 dx라는 말의 뜻은 누구를 미분했을 때 시컨트 제곱이 나오느냐? 미분하기 전의 함수. 시컨트 제곱 x가 나오게 되는 미분하기 전의 함수니까 탄젠트를 미분해야 시컨트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인테그랄에 시컨트 x, 탄젠트 x라는 것은 누구를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였냐면 시컨트 미분하면 됐었죠? 자, 시컨트를 미분하게 되면 시컨트 탄젠트가 나온다. 똑같은 말로 인테그랄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라는 거는 누굴 미분하면 얘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코시컨트 x를 미분하게 되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게 코시컨트 제곱 x를 적분하게 되면, 즉 다시 말해서 미분하기 전에, 그러니까 누굴 미분하면 코시컨트 제곱이 나오느냐? 마이너스 코탄젠트 x를 미분하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6개의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이 배우셨던 것 중에, 자, 지수함수에 대한 거를 배우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됐었냐면 2의 x라는 걸 뭐 하면 미분하게 되면 차기자식이 나온다. 이 말의 뜻은 얘를 적분하게 되면 누가 나온다? 여기 있는 얘가 나온다는 얘기죠. 하나가 이거면 모든 부정적분은 얘가 되는 거죠. 원시함수를 다 모아놓으면 평행이동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X라는 거를 뭐 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AX에다가 ln A가 나왔죠. 그러면 나는 최종적으로 AX라는 모양이 나오고 싶으면 양쪽에다가 ln A만큼을 나누어 봤어요. 상수값이니까. 그럼 뭐가 되냐면 AX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A의 X라는 것을, 이것에 대한 부정적분은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죠. 그쵸? ln
a분의 a의 x 이게 부정적분 중에 하나니까 이거 플러스 c가 모든 원시함수들의 모임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게 지수함수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에 대한 것이 아까 여기서 했었던 바로 얘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것이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앞에서 뭐 배우셨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각함수에 대한 역함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쌍곡선 함수에 대한 거 등등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하도록 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x의 n승을 적분했을 때 모양, 그 다음에는 삼각함수에 대한 적분, 그 다음에 지수함수에 대한 적분을 기본적인 꼴로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적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 적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서 그 다음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경우에 가장 쉬운 게 무엇이냐면 치환적분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이 치환적분이거든요. 자, 치환적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걸 하나 소개를 할까 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미분 얘기할 때 했었던 거를 그냥 얘기하도록 합시다. 이것도 그냥 그림을 못 그리니까 간단하게. 자, y 콜 fx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 x가 있어요. 여기에 x 플러스 델타 x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길이를 무엇이라 부르냐면 x증분 델타 x라 불렀었죠. 이 길이가 무엇이었냐면 델타 y 증분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것분의 이것에 대한 요 직선의 기울기가 뭐였냐면 평균 변화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대신에 누구를 생각하려고 하냐면요. 여기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 점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접선을 그렸거든요. 이렇게 접선을 그려서 이 길이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길이가 굉장히 길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델타 y와 이 길이하고의 오차가 이만큼이나 크지만 만약에 이것의 간격이 점점 x로 다가와서 델타 x라는 길이가 굉장히 작아진다면 그때는 요 길이나 거의 같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제로 델타 y에 대한 근사값으로서 얘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미분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dy라고 하면서 y 미분 혹은 함수의 미분이라고 합니다. 얘를 y 미분이라고 하거든요. 이 길이를 dy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 각도를 편의상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dy는 어떻게 얻어지냐면요. 요 길이 탄젠트 세타죠. 그쵸? 이 길이 탄젠트 세타. 델타 x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근데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f 프라임 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생략을 하고 f 프라임 x의 요것에 대한 이게 지금 x라고 하는 건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히 이제 이 델타 x하고 dx라고 하는 x의 미분을 같게 놓읍시다. 요거를 독립변수이니까 앞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동일하게 놓도록 합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요. dy는 즉 y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d의 y라는 함수가 fx면 fx에 대한 미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얘가 f 프라임 x의 dx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자, y에 대한 미분은 즉 이게 무슨 뜻이에요? f 프라임 x의 dx는 얘를 적분해서 d 속에다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뜻이죠. 이 말의 뜻이. 그쵸? 예를 들어서 d의 3x의 제곱 플러스 4는 얘를 미분한다는 뜻은 뭐예요? 요걸 미분하면 되니까 6x의 dx라는 걸로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미분의 특징은 상수에 대한 미분이 얼마기 때문에
상수에 대한 미분은 제로이기 때문에 이게 되나 여기에 다른 숫자가 오나 항상 동일한 상황이 되죠. 자, 이러한 사실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치환 적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치환 적분이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자, 인테그랄 f의 gx의 g'x에 대한 적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얘를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냐면요. f의 gx라고 놓고요. 요거는 뭐라고 했었냐면요. 금방 이 말에 따르면 f 대신에 g라는 함수로만 바꿔치기 하면 되니까 dgx라고 놓을 수 있죠. 즉 gx라는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g'x의 dx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gx를 편의상 어떤 u라고 놓으면은요. 얘를 u라고 놓으면 스몰 f의 u의 du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만약에 스몰 f에 대한 누가 부정적분이 라지 f라면 라지 f u 플러스 c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만약에 라지 f를 미분한 게 스몰 f라면, 그렇죠? 그러면 이 u라는 게 나는 원래 x에 대한 적분을 원했기 때문에 x로 환원시켜주면 어떻게 되냐면 라지 f의 gx의 플러스 c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는 치환적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일이 바꿔치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마음속으로 얘를 u라고 생각하시면 손쉽게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요. 인테그랄 쉽게 x-1의 전체 제곱의 dx. 만약에 이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얘를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전체 dx. 아, 적분이란 다 쪼개질 수 있다. x제곱 dx 마이너스 2배 x dx 플러스 인테그랄 dx. 그쵸? 1에 대한 적분. 누구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쵸? 적분하면 하나만큼 올려주고 역수를 취하고 빼기 2는 있고 얘는 하나만큼 올려주고 1승이니까 2가 되고 그쵸? 그 다음에는 역수를 취하고 플러스 1에 대한 적분은 x 0승이죠. 그쵸? 그러니까는 0승이니까 하나만큼 올리면 1이 되고 역수 취하면 1. 그쵸? 그래서 1을 적분하게 되면 x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c 해서 얻어지는 게 3분의 1의 x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치환적분을 활용하면 x-1의 제곱에 d의 x. 자, 미분이란 뜻은 x라는 함수를 미분하나 얘를 미분하나 x-1이라는 함수를 미분하나 똑같죠? 우리가 앞에서 인테그랄 x의 n승을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 플러스 c가 나온다는 이 뜻은 얘와 얘가 똑같을 때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분 변수와 속에 있는 얘에 대한 이 변수를 맞춰주면 되겠죠. 적분 변수가 x-1이 되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와 얘를 맞춰주는 거죠. 여기는 이 적분 변수와 이 변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식에 대한 사용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거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x를 미분하나 x-1을 미분하나 똑같은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얘를 머릿속으로 u라고 생각하면 u제곱 du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u제곱의 du니까 이게 제곱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쵸?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u의 이게 u죠. 그쵸? u의 3승 그 다음에 3분의 1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때 u가 뭐냐면 x-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되게 되는데 얘를 전개한 거하고 얘를 전개한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3분의 1만큼 차이 있죠? 근데 그거는 상수를 평행이동에 대한 역할이기 때문에 C가 모든 실수를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치환적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모양이 될 수 있는 저 모양을 좀 바꿔서 인테그랄 ax 플러스 b에 대해서 한번 적분을 해보도록 하자. 단 어떤 경우에 우선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하자. 자, 이런 경우에 대한 적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변수는 x인데 적분 당하는 함수는 x가 아니죠. x에 관해서 표현이 안 돼 있죠. 이거를 전개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를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ax 플러스 b의 n승이고 b에 ax 플러스 b라고 변수를 맞춰줬습니다. 미분에서와 똑같이 변수를 맞춰주면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ax 플러스 b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a dx b를 미분하면 제로죠. 그러니까 a dx고 여기는